최근에 이제 트래블 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가 항상 그때마다 트래블 룰은 개인 투자자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래블 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그래야 이제 불안감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투자에서 시장 개인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건 불안감이거든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차트가 일정 부분 하락하게 되면 이제 투매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떨쳐드리기 위해서 트래블 룰이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트래블 룰을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트래블 룰을 하게 되면은 해외 거래소 사용 못한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트래블 룰은 해외 거래소 사용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네이버 객과에 보면은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이죠. 금융권에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은행에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금융 실명제랑 유사한 성격이다. 그러니까 코인 실명제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송금자의 정보가 정확히 항상 있어야지 출금과 입금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2019년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고, 국내는 이제 특근법에 따라서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신원 정보 기록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목적은 뭐냐면 결국 자금 세탁 방지입니다. 코인으로 사실 증여하면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증여의 문제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코인 실명제 트래블 룰을 적용을 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래블 룰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송수신의 이름을 기록해야 되는데,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통괄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하면 되지만 사실 해외까지는 통일할 수 없는 건데, 그 통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거래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업비트는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빗썸이나 코인원은 기술을 합쳐서 이렇게 트래블 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빗썸이랑 코인원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죠. 업비트는 사실 아직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단순히 이게 그냥 자금 이동을 추적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 들어오고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행하고 있냐, 지금 이제 1월 19일에 그 빗썸이랑 코인원이랑 똑같이 공지가 나왔습니다. 외부 지갑 출금 주소 인증 방법 안내라고. 지금 코인원 화면을 보고 있는데 똑같이 빗썸에도 공지가 나갔어요. 외부 지갑 출금 주소 인증을 해야지만 그 주소로 돈을 보낼 수 있다. 이게 앞에 얘기한 자금 이동의 송수신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월 24일부터 인증이 완료된 외부 지갑의 주소로만 출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1월 42일에도 인증은 가능. 그래서 이 인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국내 거래소는 이제 로고와 입금 주소가 보이는 스크린샷을 보내면 되죠. 어차피 국내 같은 경우는 정보 교류가 가능하니까.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입금 주소하고 신분증을 동시에 촬영하고, 여기 본인 식별 정보랑 신분증을 동시에 촬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금 주소와 신분증, 이 입금 주소가 내 주소다 라는 걸 얘기하고, 이 계정 자체가 내 계정이다 라는 거를 본인 식별 정보를 함께 입력해서 신분증을 동시에 촬영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너의 계좌고 너의 지갑에 있는 돈이 우리 계좌로 오는 건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본인이 등록한 본인 계좌에서만 결국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타인한테 어떤 거래 대금을 받는다든지 사실 이런 식으로 쓰기는 이제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를 거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이 트래블 룰이 적용이 안 돼 있으면 지갑 주소가 내 지갑인지 인증이 안 돼 있으면 뒤에 돈을 보낼 수 없게 된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고, 해외 거래소에는 이렇게 하라고 이제 정보가 나와 있죠. 본인 인증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게 지갑 주소랑 신분증을 함께 촬영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계정 정보랑 신분증을 함께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코인원이나 빗썸에서 요구하는 게 이 계정에 메일 주소가 빗썸이랑 똑같거나, 아니면 전화번호가 빗썸이랑 똑같거나, 아니면은 신분 정보가 빗썸이랑 똑같거나 이러면 인증을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빗썸 거래소의 메일 주소와 바이낸스나 바이빗에 있는 메일 주소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쓰는 사람은 바로 인증이 될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쓰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인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아직 해외 거래소의 계정을 안 만들었거나 해외 거래소 KYC 인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국내 쓰는 거래소와 똑같은 메일로 만들면은 인증을 받기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코인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코인원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이제 바이낸스하고 바이빗이나 해외 거래소가 다 들어가 보면은 전화번호가 안 나옵니다. 전화번호가 다 별표 표시돼 있고 메일 주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인원 같은 경우는 로그인하는 걸 녹화를 해가지고 그 녹화한 화면을 주면은 본인 계정으로 인증을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실은 할 방법은 있어요. 그럼 이제 바이낸스에 들어가도 대시보드에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없거든요. 메일 주소 이외에는. 그 다음에 바이빗에 들어가도 메일 주소 이외에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께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거래소에 문의를 해봤거든요. 문의를 하니까 이 SMS 인증에 보면은 원래는 핸드폰 등록을 하면은 핸드폰 전화번호가 뒷자리만 나오고 앞자리 점점점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눈 표시를 해서 핸드폰 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고치고 있다고 해요. 트래블 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럼 그거만 되면은 이 사진 하나로 이제 내 계정인 걸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바이낸스도 얼마나 빨리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바이낸스도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의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국내 거래소랑 수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분명히 업데이트는 될 거야. 이제 언제 되느냐가 문제인데 바이빗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만 되면 트래블 룰이 끝나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은행의 정보도 내가 단순히 통장 사본을 이미지 하나만 줬을 때 이게 내 통장 사본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트래블 룰이 완벽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바이낸스의 이 계정, 이 주소 자체가 이 사람의 계정이나 주소가 맞느냐라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그거를 3월 내에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외부 지갑 등록 절차 이행 이후 코드 얼라이언스 지갑으로 출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 자체를 업데이트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트래블 룰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빗썸에 들어가게 되면은 출금하실 거래소에서 대부분 KYC 인증을 받은 모든 거래소는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해외 거래소 출금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다만 이제 업비트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차피 업비트는 빗썸과 코인원이라는 국내 거래소랑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업비트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더라도 빗썸이나 코인원에서 해외 거래소에서 트래블 룰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는 트래블 룰에 따른 뭐 거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시장에서 쓸데없는 걱정은 하실 필요 없다는 거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